12년 전 귀농해 이병철과 이웃해 사는 삼규 씨. 도시에서 샐러리맨으로 살다 귀농운동이 막 시작되던 90년대 초 이 마을로 들어와 농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농약과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건데 그냥 자연에 제일 가까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 자연 속에서 살려고 들어왔는데 최선의 방법은 그거더라고요. 그 유기농을 하지 않으면 자연과 닮은 삶을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게 제일 확실한 답이죠. 귀농을 통해서 어떤 자연과 어떻게 어울리며 살 수 있는가. 자연에서 삶을 꾸리려면 최대한 자연과 비슷해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 인간 자신도 그렇고 인간 자신이 행위하는 그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농사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죠. 농사를 자연 속에서 살겠다고 농사를 짓는데 자연과 그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율배반적이죠. IMF와 모방국들의 자금 지원을 통하여 현재의 금융 외환 위기를 우리 사회에서 귀농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한 것은 도시에서의 생존이 흔들리던 외환위기 무렵이었습니다. IMF 이후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람들은 농촌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에 대한 위기로 시작된 귀농은 무한 성장을 지향하던 도시식 생존법을 고스란히 농촌으로 옮겨 재현합니다. 도시에서 그랬던 것처럼 농촌에서도 돈이 오직 성공을 평가하는 잣대가 됐습니다. 농사는 경제적 이윤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당연한 진리는 실종되거나 잊혔죠.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는 일이 계속될 수 없는 원인은 소비나 유통체계에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귀농할 때는 사실 꿈을 갖고 왔었습니다. 그죠? 꿈을 갖고 왔는데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죠. 귀농을 해가지고 처음에 7년을 전농약 해가지고 무농약까지 농사를 지었습니다. 배농사를. 그렇죠. 여위에 지구까지 다 지었습니다. 왜 그때 포기를 했었냐 그러면 판로가 없어요. 유기농 쌀은 관행농으로 생산되는 쌀에 비해 보관 기간이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쌀이 제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보관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갖출 여력이 없는 대부분의 소농들은 유기농으로 쌀을 길러내고도 보관구와 판로 문제에 걸려 유기농을 포기하고 맙니다. 또 귀농을 해가지고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애들을 키워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생산을 해놨는데 판로가 없으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든 이제 초창기에 귀농운동을 제안했을 때는 이 지금은 농촌이 버림받은 땅이고 다 죽어가온 땅이란 말이지. 그 뭐 화학비료나 농약이나 그런 게 땅이 이렇게 오염되고 죽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돌볼 수 있는 젊은 힘들이 없으니까, 이 손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손으로 이렇게 정성껏 생산한 거를 그걸 알아주는 도시에 있는 소비자 연대에서 함께 나누고, 난 그렇게 한다면 힘들더라도 시간이 가면 농촌에 들어간 분들도 건강하게 생활 유지하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이렇게 돌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귀농 이후 삼규 씨가 유기농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올 수 있었던 건 부양할 가족이 없는 독신 세대라는 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온 지가 벌써 12년 됐다. 30대에 도시 생활을 접고 농촌살이를 시작하면서 삼규 씨는 농사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꿈, 욕심 같은 걸 아예 접었습니다. 귀농은 제일 현실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거죠. 근데 그 누리는 삶이 경제적인 문제를 초월하게 되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죠. 자기 만족감이죠. 자기 삶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자기 철학만 있으면 경제적인, 물질적인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죠. 이제 물질에 매이게 되면 귀농 생활은 정말 힘들죠.